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동만 이렇게 보면 지금 몇 대 몇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볼 땐 5대 3이에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윤 대통령 운은 굉장히 좋아지고 다음으로는 이제 박세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지금 이제 헌재에서 뭐 이제 항상 지금 방송에 다루는 거는 지났던 얘기를 이렇게 방송에서 하는 거고요. 제 방송은 이제 항상 미래를 보는 방송이에요. 윤 대통령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쨌든 좀 뭔가 운이 좋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 어차피 형사소송 어쨌든 내란죄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헌재가 제일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제 1심, 2심이 이제 어쨌든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형사소송도 이제 어차피 기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김용현은 운이 되게 나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 나오기가 힘들 것 같고 삼재도 걸려있고 되게 안 좋은 그런 제가 방송에 한 게 있는데 굉장히 운이 나쁘더라고요. 김용현 운이. 거기에 윤 대통령도 그 영향을 조금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형사소송이 더 중요해요. 사실 내란죄 이 소송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검찰에서 이제 맡고 있는 거 뭐 패널들 나와서 뭐 뭉갠다 창원지검에서 뭐 뭉갠다 검찰이 뭐 윤 대통령 편이다 그러는데 아니 검찰이 윤 대통령 편 같으면 근데 제가 조금 그거는 심우정 사주를 제가 한번 검찰총장 사주를 보니까 원인이 있더라고요. 좀 잘못 뽑은 것 같아요. 너무 사실 윤 대통령하고 궁합이 안 좋더라고요. 시간이 되면 이제 심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어차피 검찰총장이 어쨌든 모든 걸 지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 박세현 지금 이 고검장인데 지금 특수본 지금 윤 대통령의 형사 내란죄를 지금 조사하는 사람인데 검찰이 기소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 사주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주에서는 이제 사주를 풀어보면 알아요.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특수본 이 박세현 운이 좋으면 윤 대통령이 쉽게 말해서 굉장히 고난에 빠질 거고 안 좋은 1심이나 2심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운이 나쁘면 사실 윤 대통령이 공소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것도 이제 어쨌든 이 사람 운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물론 윤 대통령 운도 달려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사주를 풀어보면 미래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제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일주 이 계일주의 특성은 뭐냐면 자기 속을 드러내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의심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이제 이 계일주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배려를 되게 잘해요. 제가 30몇 년 동안 올해로 제가 이 역학을 이제 사주를 보기 시작한 지가 한 35년, 36년째 지금 저는 젊었을 때부터 저는 신병을 알아서 이제 그걸 고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이 공부를 시작을 했고 처음에 이제 무속인으로 시작했다가 제가 포항에서 사실은 무속인 했었어요. 그때는 머리도 허리까지 길렀었고 아마 제 방송 보셔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제가 젊었을 때는 지나가면 세탁소 할머니나 이렇게 동네에 포항에 있는 죽도시장에 있는 데서 큰절하고도 그랬어요. 제가 이제 무속인으로 있다가 계속하면 이제 몸이 너무 암 같은 게 걸리더라고요. 이제 어쨌든 영이 몸에 오래 있으면 우리 몸은 사실 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죽은 영혼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저는 경험해봐서 알아요.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꿈에서도 내 꿈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또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일반 사람들. 이 영이 있다는 사람들은 또 다른 세계의 경험을 많이 해. 그 꿈에서 그래. 정말 생생하게 건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거의 다 이렇게 네모반 듯한 건물인데 다른 세계는 원형 건물이야.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몇 년씩 근무를 하는 걸 꿈에서 꿔요. 하룻밤의 꿈을. 그건 전생의 꿈이란 말이야. 또 그 영이 또 꿀 수가 있고 아니면 또 그게 뭐 짤막하게 이렇게 꾸는 게 아니라 몇 년을 그렇게 사는 꿈을 하룻밤에 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랑 결혼을 해서 막 계속 살고 자식도 낳고 근데 그게 현재 기억하고 겹쳐져. 현재 인물로 나와. 현재 내 상황하고 전생 기운하고 이게 겹쳐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얼굴들이 나오고 근데 또 다른 세계예요. 또 세계는 또 틀려. 제가 옛날에 한번 꿈을 꿨었는데 제가 그때 카페를 했었어요. 그래서 몇 년을 그 카페를 했는데 갑자기 바닷물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나라 이 지금 지구는 물이 파란 물이잖아. 거의 대부분. 근데 거기 물은 까매. 그런 꿈. 까만 바닷물. 근데 건축 양식도 되게 틀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지방에 그것도 한 3월씩 잠깐 뭐 꿈을 꿨는데 하룻밤의 꿈에 몇 년씩 사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막 지방에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이렇게 여자를 딱 봤는데 이쪽 한 면이 다 썩어 있어.
그러고 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바닷물은 또 푸른색이에요. 형태가 다 틀려. 이 지구하고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하철을 딱 탔는데 나는 분명히 쉽게 말해서 부천인데 그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오리궁뎅이역 뭐 이런 역이 쭉 있어. 이게 뭐지? 왜 부천은 없고 막 이상한 지명의 그런 꿈. 근데 그게 이제 영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전생의 꿈을 많이 꿔요. 근데 그게 잠깐 꾸는 게 아니라 몇 년을 살아. 이제 그게 이제 너무 싫어서 제가 이제 이 역학 공부를 올해로 이제 한 36년 정도 이렇게 사주를 저는 무속일 하다가 역학 공부를 하니까 쉽게 또 이제 사람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오래 사주를 봤는데 특히 이 계율주의 특징은 이런 남자를 사귀었어 여자가. 근데 여자한테 막 돈을 쓰거나 이러진 않아. 근데 이벤트를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딴 사람은 100만 원을 쓰고도 욕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 계율주들은 10,000원을 쓰면서 100만 원 효과를 내요. 감동을 시켜. 그러니까 이벤트 같은 거 이런 걸 되게 잘해. 예를 들어 배려를 되게 잘해줘. 여자 같으면 의자 놔주고 아프다 그러면 약사하고 밤새도록 간호하고 뭐 이런 걸 되게 잘해. 그래서 또 남의 말을 또 되게 잘 들어줘. 그러면서도 또 뭐 차가지고 뭐 법원 같은 거라든지 어려운 일 있으면 다 돈 안 들이면서도 이렇게 자기 편을 잘 만들어요. 그게 아주 이 계율주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사주에서는 목이 되게 많아. 이 목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재명도 목이 많아요. 목이라는 건 신경계통, 간, 근육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주를 풀어보면 이 목이 많은 사람들은 정신력이 되게 강해. 멘탈이 엄청 강해. 일반 사람들이 아마 이재명이처럼 법원에 이렇게 간다? 그럼 미칠 거예요. 맨날 잠도 못 자고. 사실 일반 사람들이 법원 한번 출두하라 그러면요 걱정이 돼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요. 우리 손님들 그래요. 특히 목이 없는 사람들은 신경이 약하단 말이에요. 멘탈이 약해서 그런 거거든. 근데 이 사주에서는 이게 목이 강하면 멘탈이 엄청 강해요. 정신력이 엄청 강해요. 그 대신 사주에 금이 없기 때문에 지구력이 없고 끈기가 없고 빨리 잊어버리는 특성이 있어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지금 보세요. 사주는 이렇게 목이 이렇게 많아도 나쁘진 않아. 왜냐면 임목이 월에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모가 오행이 되게 많다. 그래서 나쁜 사주다 이렇게 보통 철학가는 하는데 그건 아니야. 이 임목이 월에 있으면 이 인 안에는 지장간이 더 중요해요. 지장간에 평갑이 있어요. 근데 이 천간에 보통 열흘이니까 26일이면 아마 병화 쪽일 걸 가능성이 많아요. 병화가 이제 굉장히 힘이 강하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이 사주를 그림으로 그리면 물은 개수. 개수라는 건 비,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고여있는 물이란 말이에요. 흐르는 물. 근데 이 인중에 있는 큰 간목이 있어요. 소나무가 있어. 그 다음 묘나 이 묘가 2개 있는데 또 이 묘 안에는 간목이 있으니까 나무가 또 큰 소나무가 3그루 있어. 이렇게 소나무가 있는 사람들은 홍보라든지 이런 걸 되게 잘하는데 계일주는 드러나게 안 해. 속으로 홍보를 되게 잘해. 근데 이 인중에 있는 무토가 있어요. 얘가 참 중요한데 근데 천간에도 무토가 있어. 근데 이 무토가 이 천간은 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땅이 좀 작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무토는 뜨거운 땅이야. 지열이 있는 땅이다. 그 중에 인중에 있는 병화가 있어. 햇볕이 쫙. 2월 26일이라도 양력으로는 약간 쌀쌀한데 인중에 있는 병화가 있기 때문에 햇볕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냐? 신은 제가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신은 알 수가 없고 금이 없어요. 이렇게 보세요. 물이 있고 햇볕이 있고 이 나무가 엄청나게 잘 자라겠죠. 우리가 이 농사를 좀 접은 사람들은 저도 얼마 전에 상추씨를 좀 뿌려가지고 막 올라왔어. 그냥 두면 다 죽어요. 솎아준다 그러죠. 잘라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이 땅의 영양분이 조그만 화분에다가 제가 씨를 뿌렸는데 지금 다 올라왔어. 보기 되게 좋아. 막 올라오니까. 근데 그냥 두면 다 죽어요. 땅에 영양분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잘라줘야겠죠. 크게 자라는 거 몇 개 놔두고 다 뽑아버려야 돼. 상추는. 그래갖고 한 5-6송이만 이렇게 키워야 된다. 화분에서 키울 때는. 그럼 어쨌든 이 솎아주는 건 칼이 솎아주는 거예요. 자연에 있지만 알면 사주는 금방 풀 수가 있어. 그러면 이 물이 본인이야. 형제가 아니고 친구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나무가 본인한테는 아랫사람이에요. 진로, 장모. 그럼 장모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럼 이런 사주는 장모한테 잘 안 가. 짜증나. 그 다음에 아랫사람이 별로 본인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물도 마찬가지겠죠. 비가 오면 어때요? 나무가 막 자라잖아. 그러면 땅이 갈라지겠죠. 이 사주에서는 땅이 제일 필요한 거야. 이 땅이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관혼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그러면 자식을 굉장히 위하겠죠. 또 효도하는 자식을 갖게 되고 크게 성공하는 자식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토가 없으니까 토가 많은 사람 좋아하겠죠. 그럼 제가 사주 풀어본 중에 토가 많은 사람 누가예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토가 되게 많아요.
한동훈 대표하고는 아주 친한 사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쉽게 말해서 관운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겠죠. 땅이 나한테 너무 필요한 거야. 그러면 관직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직업적으로는 아주 철두철미하다. 관의 녹을 먹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형적인 공무원 사주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햇볕이 들어오게 되면 어때요? 이 나무가 막 자라겠죠. 저도 상추 시즌 보면 햇볕 받으면 막 올라와. 땅이 갈라질 거 아니에요. 땅에 영양분이 없어진다는 얘기지. 이 화가 본인한테는 부인이에요. 여자고 재물이고 아버지다. 사실 이 아버지는 옛날 검찰총장, 제가 알고 있기로 검찰총장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아버지는 사실은 좀 어려워하고 아버지는 별로 좋아하진 않고, 부인이나 여자복은 그렇게 많진 않겠죠. 얼굴은 아주 이쁘장하게 잘생겼는데, 제가 보니까 잘생겼던데 뭐 처복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통 이렇게 신약한 상관들은 또 욱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사주도 지구력이 없어서 오래 못 가요. 치고 빠지는 것도 되게 잘하고. 그 대신 이 사주를 남을 잘라줄 칼도 필요하죠. 이 칼이 이제 본인한테는 엄마예요. 문서고 공부고. 그럼 이런 사주는 대체로 결혼이 조금 늦고, 또 결혼할 시기는 이 금이 들어와야지 결혼할 시기다. 이제 역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알려줄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무조건 결혼할 시기는 이제 재성. 이 재성이라는 건 이 화가 들어올 때 결혼하는 걸로 알아. 그건 아니에요. 화가 들어오면 나무가 막 자라면 땅이 갈라져. 그럼 자식을 못 갖고 직업이 없어. 그럼 결혼 못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문서를 잡는 이 칼이 들어와서 남을 잘라줄 때가 결혼할 때인 거예요. 나한테 좋은 게 들어올 때. 좋은 게 들어와야 문서도 잡고 돈도 들어오고 또 여유가 생겨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화가 들어오면 땅이 갈라지니까 운이 나쁜데 직장을 잃고 다 잃게 되는데 결혼할 수가 없겠죠. 그럼 내가 필요한 게 들어올 때, 이 금이나 토가 들어올 땐 자식을 얻어야 되니까, 이럴 때는 내가 필요한 기운이 들어올 때 결혼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뭐 길거리 이렇게 가보면 재물은 뭐 얼마, 뭐 궁합 얼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운이 대운이 좋고 1년 운이 뜰 땐 다 좋은 거야. 건강까지. 근데 운이 나쁜 게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나무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 문제가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건강에. 그럼 땅이 갈라지니까 관직을 잃게 되고 자식이 나쁜져지고. 그다음 햇볕이 들어올 땐 어때요? 이 나무가 막 자라니까 땅이 갈라지니까 위장에 문제가 생기고 소화력이 안 되고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고, 그 다음 나무가 들어오면 이 칼이 분질러지니까 기관지가 나빠지고 대장에서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체력이 떨어져요. 그럼 나한테 좋은 게 들어오면 이거 쳐주니까 위장도 좋아지고, 어때요? 나무도 쳐주니까 신경도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운이 좋은 게 들어오면 다 좋은 거예요. 나눠져 있지는 않다는 얘기야. 결혼운도 좋고 뭐 이사운도 좋고 모든 운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게 들어올 때. 이 역학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나기가 올지는 요번 일기예보면 알겠지만, 역학은 만약에 일기예보가 없어. 그럼 우리 운명을 알려고 그러면, 아, 내가 내일 무슨 나쁜 일이 생겨. 그건 이걸 알고 조심하는 거예요. 아, 내일은 정말 교통사고 날 것 같아? 그럼 안 나가면 돼. 근데 나갈 일이 꼭 생겨요. 진짜예요. 어떤 옛날 역학자가 옛날에 굉장히 잘 보는 사람이었는데, 아, 교통사고가 날 것 같아. 틀림없이 그날. 그래서 운전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집에 그 독 있죠. 옛날엔 담장에 놔줬고 이렇게 장독대에 하루 종일 숨어 있었어. 근데 차가 와서 그 벽을 부딪히면서 이 장독대가 깨지면서 사고. 이건 싫어요. 진짜. 그 사람 책을 썼어. 야, 이런 일을 당했다. 근데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풍수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 그게 사고가 난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토가 필요해. 그러면 토에 해당하는 기운을 내가 자연에서 얻으면 돼. 그러면 토를 얻으려면 어때요? 황토방에 앉아있던가. 그것도 풍수예요. 그러니까 이사방에도 마찬가지예요. 아, 토. 그러면 무조건 중앙이다 생각한다. 중앙이 아니고요. 보세요. 목, 화, 토, 금, 수. 항상 토는 이 간방에 있어요. 뭐 갑진년이라든지 개미년이라든지 이 미토, 이 중간, 남동간, 북서간, 북도간, 이 중간방이란 말이에요. 항상. 그럼 이사를 갈 때 내가 토가 필요하면 남동, 북동, 뭐 북서 이런 쪽 중간방으로 가야 돼. 그게 맞는 거예요. 중앙이라 그래서 토가 중앙이 아니라니까. 간방이라, 간방. 동남간, 뭐 서남간, 북서간이라. 중간방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에서 제일 좋은 방위는 진토방이야. 이 진토랑은 나물 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이니까, 만약에 나한테 와서 이사방위를 물으면 남동간으로 가라 그래요. 북동간. 진토방이야. 동남간으로 가라 그런다. 동남간. 동남간이 이 진토방이야. 그럼 결혼할 때도 이 진토날 하면 좋겠죠. 진토달에 하면 좋고. 내가 필요한 것만 알면 달이나 날이나 이걸 다 볼 수 있어. 지는 용이에요. 용날은 나한테 좋은 거야. 요새 달력 보면 이렇게 용날이 나와요. 용 그림이 있어. 이 용 그림은 나한테 다 좋은 거야. 근데 그래서 이제 주식하는 사람도 있어. 토 들어올 때는 항상 주식이 올라가더라. 근데 다 틀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달별로 이 천간이 마이너스일 땐 달력이 거꾸로 돌기 때문에 이 진토날이 아니란 얘기예요. 역행을 하기 때문에.
이건 철학관에서 잘 몰라요. 저도 10년 전에 안 거예요. 주식을 하다가 이상이 안 맞아. 그래서 역으로 거꾸로 달력을 돌려보니까 정확하게 맞더라요. 저는 지금 주식이 언제 올라가는지 다 알아. 그러면 이사주에서는 어쨌든 보세요. 이사주에서는 어쨌든 토나 금이 들어와야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재명한테도 되게 나빠요. 이재명도 물하고 나무가 많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진짜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윤 대통령하고도 썩 궁합은. 왜냐면 나무가 지나치게 많으니까 윤 대통령은 땅이 작고 햇볕이 필요한데 이사주는 그래도 햇볕은 조금 있는데 땅이 없어. 그러면 나무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땅이 갈라져요. 관제를 익히게 하는 궁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건 뭐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운이겠죠. 윤 대통령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근데 뭐 운은 기가 막히게 살아왔어요. 갑술년 이 토가 들어왔고 이 술토. 어렸을 때도 토가 들어왔고 이 또 술토가 들어왔고 뭐 말년까지 신유술로 올라가니까 굉장히 운은 좋은데 51세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47, 48, 49 시운 하나 지금 대운이 들었네요. 이 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들어왔어. 윤 대통령이 큰일 났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보세요. 이 유금이라는 건 이 묘가 두 개 있기 때문에 막히는 금이에요. 거기에 인유 원진살까지 있어. 다툼이 있다. 근데 이건 대운은 큰 흐름이고 진짜 더 중요한 건 1년 운이에요. 올해가 사화야. 을사년. 나무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다 말이에요. 지금 현재 나무예요.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불이 사화가 들어와. 이 을목이 이렇게 나무가 많은데 이 을목이 들어오면 이게 5월달까지는 이 을목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땅이 갈라지겠죠. 그럼 윤 대통령이 공소기각이 될 가능성이 많다. 기각될 가능성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공소기각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윤 대통령이 풀려난 거예요. 운이 나빠. 앞으로도 어때요? 이게 5월달까지는 진행이 되는데 5월이 지나면 사가 들어와. 그럼 인사신 사명살에 걸려. 그럼 이 사람도 아무리 고검장이라도 관제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나중에 운이 대운이 좋아서 아마 1순위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뭐 변호사 그런 아주 좋은데 우리나라 최고 법무법인에 들어갈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조건으로. 뭐 대운은 기가 막히게 좋으니까. 근데 올해가 사가 들어와서 인사신 사명살에 걸리는데 또 삼재예요. 뭐 옷 벗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 근데 옷 벗었는데 몇 년 후에는 엄청난 좋은 법무법인으로 가게 될 것 같다. 사실 법무법인 하니까 사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지금 거의 50% 60% 이제 가까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탄핵이 인용이 돼서 저 같으면 법무법인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 위해서 힘쓴 사람들 변호도 해주고 변호사들 그냥 진짜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직접 법무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정말 국가 발전에 또 크게 저 같으면 그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는 사실은 기각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제 어떤 사주를 갖고 있는지 잠깐 풀어드리고 마감을 할게요. 제가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거까지 뽑아오긴 했는데 손님이 또 오신다 그래가지고 또 길게 방송 못 해드리고 간단하게만 해드릴게요. 또 시간 되면 자세히 좀 풀어드릴 건데 검사장 간단하게만 해드릴게요. 이 사주는 이제 경술, 기축, 경자 한마디로 얼어있는 땅의 신강의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상관격은 제가 항상 이 재판관들 풀어볼 때 지금 현재 재판관들이요 7명이 신강의 상관이에요. 절대 안 져. 그 다음에 아마 정영식 주심 재판관이 아마 괴강도 여자 괴강도 있어요. 이 괴강들은 굉장히 총명하고 남한테 절대 안 져요. 그리고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아. 총명해. 그래서 쉽게 말해서 문영배나 이미선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쉽게 뭐 이렇게 설득당하거나 이럴 사람들이 절대 아닌데 이 심우정 검사장도 금수상관격이에요. 근데 항상 얼어있는 문영배도 1월달이에요. 그러니까 1월달은 윤 대통령이 얼어있는 흙이야. 그럼 불을 꺼버리기 때문에 사실 심우정이나 문영배는 윤 대통령한테는 아주 궁합이 나빠요. 좀 잘못 뽑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이창수 돌아왔잖아요. 예? 가장 윤 대통령이 진짜 이렇게 믿고 또 신임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판이 많이 바뀔 거다. 여러분들이 저는 역학적으로 이제 풀어보니까 알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아요.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동만 이렇게 보면 지금 몇 대 몇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진짜예요. 지금 가만히 있다가 8대 0인 줄 알고 뭐 가만히 누르날라 하고 뭐 미소 짓고 다니다가 요즘 보세요. 뭐 일보삼별 한다든지 막 그냥 난리가 났잖아. 그 행동을 봤을 땐 지금 내가 볼 땐 5대 3이에요. 기대를 가져도 되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윤 대통령 운은 굉장히 좋아지고 오늘 박세현이나 뭐 박찬대 오늘 발서도
쉽게 말해서 윤 대통령이 사실 제2의 건국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국회는 사실은 바람이에요. 이거는 뭐 되진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여의도가 옛날 쓰레기장이었나. 그리고 이 민주당 의원들 이렇게 패널들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쓰레기 냄새가 나요. 물론 걔네들 그런 쓰레기 냄새를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나 봐.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후손을 위해서 좀 더 멀리 보면서 좀 잘 사는 나라. 여러분도 진행해봐서 다 알잖아요. 지나온 거 다 보면 알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 때 400조의 빚을 지고 그거를 어떻게든지 긴축을 해서 미래 세대에 쉽게 말해서 빚을 안 주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긴축 정책 한 게 잘못이라면 사실은 잘못이에요. 경기가 나빠졌으니까. 근데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100일 동안 이 나라가 어떻게 돼요? 외교는 엉망이 되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헌재 재판관들이 빨리 결론을 내려서 사실 트럼프하고 윤 대통령도 만나고 시진핑도 만나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망하느냐 흥하느냐. 또 옛날 문재인 시대에 또 사회주의를 또 경험할 것인가. 문재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재명이 만약에 진짜 되면 제가 또상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국회의원들 이 야당 쪽에 막 190명이에요. 거의 대통령까지 이재명이 돼. 그럼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쓰레기 냄새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